낯선 동물이 출몰하고 있다. 습지의 강자 뉴트리아다. 커다란 덩치의 주황색 이빨. 이들은 우리 땅엔 없던 외래종 설치류다. 농수로와 마을 앞 그리고 연못까지 이들은 한반도에서 낯선 풍경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미 뉴트리아와 전쟁이 시작됐다. 낙동강변에 위치한 당근밭. 이게 우리가 처음 발견했어. 올 4월 정체 모를 동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집단으로 이렇게 지금 다 젖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루메피리아 이거 지가 이봐 이거 다 끌어모가지고 이래졌다고 뜯으면 사사사 이거 빼서? 예, 이빨 아니 그냥 그 다리 빼지 말고 그냥. 줄기는 남긴 채 당근만 갉아먹었다. 고라니도 멧돼지의 흔적도 아니다. 이게 지금 요 비물이 피해는 주변 감자밭도 마찬가지. 녀석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비닐은 찢지 않은 채 땅속 감자 모근의 속만 파먹었다. 이걸 감자 이 모근이라 하거든요. 이 모근을 이렇게 갉아먹어. 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주려고 모르지. 그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없었지. 올해 처음 시작된 피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작진은 밤에만 출몰한다는 녀석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수로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유유히 헤엄쳐 다가오는 녀석은 뉴트리아다. 녀석은 본래 우리 땅에 살지 않던 동물이다. 눈, 코, 귀 등 감각기관이 머리 위쪽에 있다. 입과 코엔 여닫을 수 있는 막이 있어 물을 많이 삼키지 않은 채로 수초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 뉴트리아는 물과 육지 양쪽에서 살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녀석이 둑을 넘어 밭두렁으로 익숙하게 올라간다. 녀석들이 찾은 곳은 새순이 나는 보리밭. 솜씨 있는 앞발과 이빨로 능숙하게 새순을 끊어먹는다. 갈대 사이의 움직임, 너구리다. 이날 저녁, 보리밭을 기웃거리던 녀석은 대략 7마리. 녀석들은 올라왔던 습지 가장자리 물가로 다시 사라졌다. 녀석들이 있던 보리밭. 보리는 낫으로 벤 듯이 일정한 높이로 베어져 있다. 경남 함안의 소하천 제방. 이곳엔 뉴트리아가 남긴 또 하나의 흔적이 있다. 지난 2005년 함안군은 이곳 제방에 긴급히 돌을 덧대는 공사를 했다.
이 성무소하천 이 제방이 우리 법수의 큰 들 전체를 이 보호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우리는 누트리아가 그런 줄은 몰랐지.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누트리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치 작업도 벌리고. 당시 사람들은 제방에 뚫린 구멍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2미터가 넘는 막대도 끝이 닿지 않았다. 뉴트리아의 구립구는 수면 아래 있다. 평소엔 수풀로 입구를 가려 보이지 않지만 수위가 낮아지는 겨울, 녀석들이 뚫어놓은 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굴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뉴트리아 굴에 로봇 카메라를 넣어보기로 했다. 굴 입구는 직경 30cm. 수면 위로 드러난 굴은 원형이지만 굴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넓어졌다. 2m 정도 들어가자 아래로 깊이 파인 곳이 드러난다. 잠수해서 드나든 흔적이다. 5m가 넘는 굴의 끝부분엔 2개의 가짓굴이 나 있다. 그리고 굴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넓은 공간이 보인다. 수면에서 20cm 높이의 마른 땅. 그 끝엔 수초를 깔아 만든 뉴트리아의 보금자리가 있다. 녀석이 나타났다. 뉴트리아는 보통 굴을 1에서 2m의 깊이로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식지의 상태와 겨울 기온의 변화에 따라 굴 깊이가 달라진다. 기록상으로 가장 긴 굴은 45m. 깊이 6m의 굴은 야생 뉴트리아가 우리나라 겨울에 적응하기 위한 생태 전략이다. 2개의 굴입구는 연결되어 있다. 뉴트리아는 굴에서 서너 마리씩 가족 단위로 군집 생활을 한다. 낙동강 인근의 마을 습지. 마을 사람들은 습지에 뉴트리아가 부쩍 많아진 게 지난 2002년부터라고 했다. 당시 낙동강이 크게 범람했을 때다. 뉴트리아는 설치류지만 보통 설치류와는 달리 초식동물이다. 헤엄치고 잠수하는 모습 때문에 뉴트리아는 종종 수달로 오인된다. 뉴트리아가 등 전체를 드러내고 헤엄치는 반면 수달은 머리 부분만 내놓고 다닌다. 잠수는 10분까지 가능하다. 뉴트리아가 습지 바닥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 수초의 뿌리다. 앞발로 뿌리를 잡고 껍질과 잔뿌리를 뜯어낸다. 입안엔 내벽이 있어서 물속에서도 수초를 먹을 수 있다. 뉴트리아는 물에서 나올 때마다 열심히 털고르기를 한다. 입 주변엔 기름 분비선이 있어서 얼굴을 문질러 몸 전체에 바른다.
뉴트리아는 낮 시간엔 대개 잠을 잔다. 녀석들의 활동 시간은 정확히 일몰 1시간 후, 일출 1시간 전이 가장 활발하다. (3월) 초 겨울잠을 끝낸 두꺼비가 번식을 위해 습지를 찾았다. 녀석들은 주둥이를 맞부딪히는 행동을 시작했다. 구의 행동이다. 짝짓기는 일정한 시기가 없다. 달에 상관없이 연중 아무 때나 새끼를 갖는다. 습지와 비닐하우스는 두 칸알을 사이에 뒀다. 뉴트리아가 비닐하우스로 익숙하게 올라간다. 뉴트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당근, 감자, 옥수수 등 사람들이 길러내는 작물이다. 뉴트리아가 비닐하우스로 숨어들었다. 뉴트리아의 흔적을 가장 빨리 찾는 건 마을의 개들이다. 그러나 강아지에겐 야생 뉴트리아는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다. 녀석은 이빨을 부딪히면서 경계음을 낸다. 뉴트리아는 운이 좋았다. 뉴트리아가 시금치 밭에 올랐다. 할아버지는 지난 가을부터 논과 밭을 헤집고 다니는 녀석을 계속 봐왔다. 야행성인 뉴트리아는 눈이 좋지 않다. 이거 나랑 딱 봐봐. 이게 조진다, 조지 이게. 딱하다 씨. 이야, 이 팔이야 씨. 마을에선 뉴트리아를 둘러싸고 소란스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뉴트리아는 지난 1985년 가죽과 고기를 얻기 위해 수입됐다. 한때 전국에서 뉴트리아 분양 바람이 불어 2002년엔 그 수가 15만 마리에 달할 정도였다. 하만의 농장은 10여 년 전에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판로가 막히면서 이 농장처럼 사육 포기 농가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여기 해놔놓고 저기 또 와. 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쁜 게네 사로 살 돈도 안 끊기네 그냥 그대로 그 주민들한테도 이야기해서 뭐 그때 분양을 뭐 좀 싸게라도 받아가 해시킨데 그때 말을 안 하고 놔주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막 다른 데 갓빛도 댕기고 햇빛난 게네. 뭐 산으로 들러 이렇게 갔는지 그 어차피 그 40마리 넘게 되는 그런 그 마리수가 다 거기 돼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네. 현재 뉴트리아를 사육하는 농가는 전국적으로 약 10여 가구. 겨울은 특히 남미산인 뉴트리아가 적응하기 힘든 계절이다.
그래서 축사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보온을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농장주는 뉴트리아가 겨울철 기온을 견뎌내긴 어렵다고 말한다. 이게 동상을 입으면 새끼를 못 가세요. 일단 유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상 5도 이하가 떨어지면 꼬리에 열이 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꼬리가 근질근질하잖아요. 열과 동상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물어 뜯고 그다음에 이 뒷발에 물갈퀴가 있는데 여기 동상이 걸리면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동상 걸리면 그다음에 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못 살아요. 지난 2월 기온이 영하 5, 6도를 넘나들던 시기. 그러나 뉴트리아의 움직임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다. 꼬리도 멀쩡해 보인다. 녀석은 거침없이 얼음 위로 올라간다. 야생에서 뉴트리아의 평균 수명은 3, 4년. 현재 야생화된 뉴트리아는 몇 세대를 거치면서 겨울에 적응한 상태다. 뉴트리아는 먹을 것이 적어지면 낮에 활동량을 늘린다. 위험을 무릅쓰고 육지에 오른다. 육지엔 이미 새순이 돋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늦겨울, 이곳 저곳에서 짝짓기를 위한 구의 행동이 관찰됐다. 뉴트리아는 생후 4개월이면 짝짓기가 가능하다. 서식 조건만 좋으면 한 해에 3번까지 번식이 가능하다. 한 번에 평균 5-6마리씩 낳아 한 마리의 암컷이 한 해에 20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다. 번식은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인 굴에서 이루어진다. 3월 초, 굴 속엔 이미 뉴트리아 새끼가 보인다. 약 3, 4일 정도 돼 보이는 새끼 뉴트리아는 이미 눈을 뜬 상태다. 털도 다 자랐다. 이빨도 다 난 상태로 새끼 뉴트리아는 태어난 지 몇 시간 후면 바로 연한 수초를 갉아먹을 수 있다. (2주) 후 새끼들이 굴입구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굴에서 태어난 새끼는 7마리. 새끼는 굴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다. 굴 주변에서 먹이 먹는 연습을 한다. 암컷은 근처에서 수초 줄기를 먹고 있다. 수초를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는다. 어미가 돌아왔다. 뉴트리아는 후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뉴트리아의 젖꼭지는 옆구리 쪽에 등과 거의 같은 높이로 붙어 있다. 새끼들이 젖을 먹는 동안에도 어미는 자유롭게 헤엄치고 주위를 경계할 수 있다. 어미가 다시 굴을 떠난 건 30분 후. 매 30분마다 어미는 굴을 떠나고 돌아오길 반복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어미는 더 왕성하게 먹는다. 마른 땅에서 수초 뿌리를 통째로 뽑아냈다.
뉴트리아는 나무 뿌리까지 손대기 시작했다. 뉴트리아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5%에 달하는 먹이를 먹는다. 다 자라면 몸무게가 10kg 이상 나가는데 하루 2kg 이상의 식물이 필요한 셈이다. 밤엔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이 시작된다. 조심스런 움직임, 해오라기의 사냥술이다. 해오라기가 사냥한 건 개구리. 먹고 먹히면서 생태계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너구리다. 너구리는 잡식성이다. 사냥에 능하지는 않지만 곧잘 작은 먹잇감을 낚아챈다. 3월, 산에서 먹잇감이 부족한 시기, 매일 습지를 오가며 사냥에 나선다. 너구리가 뉴트리아를 만났다. 뉴트리아는 귀로 위험을 감지한다. 서로 대치하길 몇 분, 뉴트리아가 돌아선다. 뉴트리아의 천적은 악어, 표범, 그리고 아나콘다 같은 최상위 포식자뿐이다. 뉴트리아는 등을 잔뜩 고추 세웠다. 뉴트리아는 평소에 온순하다. 그러나 위협을 느끼면 공격성을 드러낸다. 비슷한 덩치의 상대라면 한반도 생태계엔 대적할 상대가 없다. 다시 평온을 찾은 아침. 제작진은 늪에서 뉴트리아의 흔적을 찾았다. 흩어진 뼈 조각. 그리고 멀지 않은 거리에서 뜯담한 두개골이 발견됐다. 주황색 이빨, 뉴트리아다. 이 정도 되는 거는 보면 크기가 아주 성체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나 안 그러면 어린 개체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서 있는 사체를 뉴트리아 사체가 발견됐다는 것은 이 주변에 또 뉴트리아를 가해할 수 있는 상위 포식 동물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가까운 거리에 너구리의 배설물도 있다. 너구리 배설물엔 뉴트리아의 털로 가득하다. 새끼 시기를 빼곤 뉴트리아를 상대할 천적은 따로 없다. 현재 뉴트리아는 낙동강과 지류, 주변 습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천적이 없는 데다가 뉴트리아는 물에서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먼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야생 뉴트리아는 현재 위로는 경산, 아래론 김해, 양산, 그리고 제주도에서 목격되고 있다. 반성 수목원은 남강의 지류인 반성 천변에 있다. 수목원엔 봄이 되면 수련으로 장관을 이룬다. 이게 다 타먹어버린 거예요. 이곳에서 지난 2월부터 낯선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화분들이 파헤쳐진 채 텅 비어 있다. 희귀 수련을 심었던 화분엔 동물의 발자국만 선명하다. 뭐 샤인 거 같고. 이거는 발자국. 그래서 그건 기네. 그럼 저희들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이거. 지금 당장에 이걸 보완을 해야 손님들 많이 오기 전에 생육기 전에 지금 식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계획인데 이거 뭐 항상 보완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이거. 그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야 되니까. 제작진은 밤을 기다려 녀석들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수로를 타고 넘는 녀석은 뉴트리아다. 바위 옆에서 한 마리. 그리고 익숙하게 수련 뿌리를 찾아 화분으로 기어 올라가는 녀석도 보인다. 녀석이 먹고 있는 건 새로 나기 시작한 연줄기. 6마리의 뉴트리아가 수목원 내에서 목격된 건 올 2월. 녀석들은 제법 커 있었다. 새벽, 녀석들이 집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그리곤 연못가에서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엔 빗물관이 있었다. 녀석은 굴을 파는 대신 자연굴과 구조가 비슷한 빗물관을 자연스럽게 집으로 선택했다. 뉴트리아의 흔적은 수목원 배수구를 지나 하천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뉴트리아는 서식지 주변에 많은 흔적을 남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녀석들은 구멍을 뚫어 이동 통로를 만들고 굴을 파 집을 만든다. 주로 하는 일은 산책로 만들기. 발톱이 발달돼 있어 웬만한 경사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책로 주변에 배설물을 뿌려 영역을 표시한다. 잘 닦여진 통로. 통로 끝엔 갈대로 만든 집이 있다. 뉴트리아는 대개 한 마리의 수컷과 한두 마리의 암컷이 새끼와 함께 군집을 이뤄 생활한다. 보통 2개의 외부 통로가 집과 연결돼 있다. 일곱 마리의 새끼들도 갈대집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두겐 육지를 올라다니는 이동 통로를, 그리고 농수로엔 수초를 모아 올려 먹잇단을 만들었다. 뉴트리아는 먹잇단 위에서 쉬고 배설하고 또 새끼를 양육한다. 뉴트리아는 습지 내에서 쉬고 숨기 위한 몇 포기의 갈대만을 남긴다. 녀석들은 한반도 습지에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낸다. 생후 3주, 새끼 뉴트리아는 굴을 벗어났다. 어미는 새끼에게 좀처럼 젖을 물리지 않는다.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더 멀리 굴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뉴트리아는 약 2달 동안 새끼에게 젖을 물린다.
그러나 수초를 본격적으로 먹을 시기가 되면 어미는 젖을 때는 연습을 시작한다. 뉴트리아는 먹이만 풍부하다면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 하루의 활동 범위가 183m 반경 내에서 이루어진다. 서식지의 수초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그날 밤, 새끼 뉴트리아는 어미처럼 수초를 능숙하게 갉아먹기 시작했다. 뉴트리아는 좋아하는 한두 가지 식물만 집중적으로 먹어대는 습성이 있다. 뉴트리아의 먹는 습성은 낭비가 심하다. 날카로운 앞니로 식물을 잘라낸 뒤 그 가운데 채 10%밖에 먹지 않는다. 뉴트리아가 지나간 자리엔 먹다 남긴 수초 뿌리와 줄기가 하얗게 떠 있다. 봄에 나기 시작한 파란 줄기도 듬성듬성 비어 있다. 수초가 사라지고 늪이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 부드러운 부분을 이미 뿌리들을 다 뽑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풀이 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지 같은 데는 수초가 많이 있어야만이 여기에서 생활하는 그 생물들이 뭐 은신처나 산란처도 되고 이래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적다면은 아무래도 여기 그 하천 또 그 습지의 그 생태적인 기능이 아마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찰한 결과 수초 뿌리가 사라진 곳엔 봄이 되면서 진흙벌이 드러났다. (4월) 중순 습지엔 수초를 먹는 두꺼비 올챙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수초를 먹고 수초의 둥지를 만드는 동물들이 습지를 찾는 시기다. 습지 둔덕에는 들쥐의 새끼도 보인다. 늦겨울에 난 새끼 뉴트리아는 이미 독립했다. 피해를 입은 건 수초만이 아니다. 이빨이 계속 자라는 설치류인 뉴트리아는 버드나무 줄기까지 갉아버렸다. 껍질이 벗겨진 가지는 말라 죽게 된다. 남미가 원산지인 뉴트리아는 현재 호주 대륙과 극지를 제외한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1985년은 이미 야생 뉴트리아가 유럽과 미국에서 골칫거리로 떠오르던 시기다. 미국에서 1930년에 시작된 뉴트리아 사육은 한 해 200만 마리를 수확하던 산업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사육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습지 피해 면적은 한반도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 군데군데 수초 없이 물만 보이는 지역이 뉴트리아의 피해 지역이다. 뉴트리아의 습지 피해는 파괴적이다. 수초가 사라진 자리엔 물이 차게 되고 토양은 깎여나가게 된다. We implemented the nutrient control program. For the past 5 years, we've harvested about 300,000 animals per year, and we reduced that damage down to almost 30,000 acres. So the program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ducing the impact that nutria have to coastal wetlands. 자코비 박사는 지난 8년 동안 뉴트리아의 이동과 확산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다. 습지에 덫을 설치하고 뉴트리아를 포획한다. There you go. You got this. There you go. There you go.
포획된 뉴트리아는 암수를 확인한다. 개체별 데이터를 얻기 위해 마이크로칩을 뉴트리아의 피부 안쪽에 주사해 넣는다. 각각의 고유 번호를 가진 마이크로칩은 개별 뉴트리아의 이동과 군집에 대한 정보를 준다. 167-045. 야생 뉴트리아의 서식지는 늪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자코비 박사의 최근 관심사는 도시 내 뉴트리아의 피해 연구다. 도시에서 뉴트리아는 새로운 골칫거리다. 도시를 연결하는 수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배설물로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굴을 뚫어 사는 습성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진다. 둑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다. They dug a hole in the ground and the roof collapsed. So that's what we're walking over. All these places that nutria holes collapse through. And as the nutria work, this is going to progressively move backwards. Every major rainstorm that comes through causes more collapse around the holes that they dug. 콘크리트 수로는 뉴트리아의 이동 통로가 되고 있다. 습지에선 악어의 개체 수가 줄고 있다. 루이지애나에선 뉴트리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새끼 악어를 인공 부화시켜 늪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그러나 다 큰 악어가 아니면 뉴트리아를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This is an example of nutria in a fresh marsh. This is the beginnings of the 현재 미국 내 뉴트리아의 서식지는 계속 북상 중이다. 지난 4월 미국 전역에서 관련 학자와 환경보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다. 뉴트리아 확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한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That kind of investment can be, frankly, we've waited too long, so it's very difficult. Once you wait too long, the damage levels get quite high. The populations are very dispersed and at relatively high densities that you have a real serious problem to deal with, and it takes a very sizable investment of resources at that point to turn the situation around, to get those populations under control, and hence reduce the damage over time. It does take time for these marshes to restore themselves. 생태계의 보고 우포늪. 우포늪은 2008년 람사습지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다. 우포늪의 풍경도 생경해지고 있다. 길게 생긴 물파장, 뉴트리아다. 현재 뉴트리아는 우포늪에서 번식, 늪 전체로 퍼져 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개체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8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대평늪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초가 없이 뻘과 물로 드러난 공간이 듬성듬성 나 있다. 수초 사이를 헤집는 건 뉴트리아다. (4월) 말 다시 찾은 반성 수목원. 출현 피해는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다급하다. 이날 수목원에선 뉴트리아를 잡아 없애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우리가 잠복하겠다가 늦은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녀석이 나타났다. 야생 뉴트리아를 향한 첫 총성이었다. 오늘 일단에 6마리가 돌아다니는
2월에 처음 발견된 6마리의 뉴트리아 새끼 가운데 한 마리였다. 이게 상당히 빨리 숙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치류니까. 한 마리가 죽은 뒤 민감해진 녀석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시 뉴트리아가 모습을 드러낸 건 이튿날 새벽. 녀석은 막 올라오기 시작한 연잎으로 다가간다. 이날 잡은 건 단 2마리였다. 한반도에서 야생어된 지 이제 불과 10년 남짓. 뉴트리아는 한반도 생태계에 완벽하게 적응, 생존하는 전략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서식지를 넓혀나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